브로드컴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약 80% 상승했습니다. 수익률만 보면 결코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AI 핵심 수혜주라는데 주가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건 아닐지와 같은 의문입니다. 브로드컴은 단순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빅테크가 자기 서비스에 맞춘 맞춤형 AI 칩을 만들 때 필요한 설계 역량, AI 데이터 센터에서 칩과 칩을 연결하는 AI 네트워킹, 그리고 MV웨어를 통한 현금 흐름까지 함께 갖춘 회사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주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AI 수혜주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브로드컴의 실적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AI 반도체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2027년 이후에도 이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AI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빅테크 기업들의 고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엔비디아 GPU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GPU는 비싸고 공급도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모든 회사의 AI 서비스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들은 각자 다른 AI 서비스와 출원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범용 GPU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무에 맞는 맞춤형 AI 칩을 원합니다. 여기서 브로드컴의 역할이 나옵니다. 브로드컴은 이런 맞춤형 AI 칩의 설계를 지원하고 AI 네트워킹 기술을 제공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칩을 많이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GPU와 AI 칩들이 서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브로드컴은 빅테크가 엔비디아 GPU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AI 칩과 네트워킹 인프라를 구축하려 할 때 필요한 핵심 파트너입니다. 브로드컴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은 193억 달러였고 전년 대비 29% 성장했습니다. 이 매출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반도체 솔루션 매출이 125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52% 성장했습니다. 인프라 소프트웨어 매출은 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 숫자에서 중요한 점은 분명합니다. 브로드컴의 성장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반도체 솔루션 부문이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솔루션은 단순한 일반 반도체가 아닙니다. 맞춤형 AI 칩, 이더넷 스위치 반도체, 데이터 전송용 반도체, 광 부품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서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GPU와 AI 칩들이 서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게 해주는 부품들입니다. 인프라 소프트웨어는 VM웨어 중심의 기업용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입니다. 서버 가상화 프라이빗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가 핵심입니다. 성장률은 낮지만 반복 매출에 기반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면서 브로드컴의 수익성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는 2026년 2분기 매출을 22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정리하면 브로드컴은 AI 기대주가 아니라 실제로 매출이 커지고 있는 AI 인프라 수혜주입니다. 다만 이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VM웨어가 아니라 AI 반도체와 네트워킹 반도체라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볼 때 많은 분들이 GPU 개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GPU를 많이 사는 것만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수만 개의 GPU와 AI 칩이 동시에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때 데이터의 이동이 늦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비싼 GPU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필요한 데이터가 제때 오지 않으면 GPU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은 단순히 GPU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이동 속도와 네트워크의 연결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은 점점 이렇게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GPU 성능이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GPU와 AI 칩 사이의 데이터 이동 속도가 중요해졌고 이제는 이 칩들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브로드컴의 역할이 나옵니다.
브로드컴은 이 연결을 담당하는 반도체와 네트워킹 기술을 공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GPU와 AI 칩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주는 도로, 교차로, 신호체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을 단순 반도체 회사로 보면 안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더 중요해지는 연결 인프라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 브로드컴 성장의 핵심은 AI 매출을 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브로드컴의 AI 반도체 매출은 84억 달러였습니다. 전년 대비 106% 성장했습니다. 회사는 2026년 2분기 AI 반도체 매출을 107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브로드컴의 AI 사업이 더 이상 기대나 전망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실제 매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맞춤형 AI 칩입니다. 각 기업이 자사의 AI 업무에 맞게 설계한 전용 반도체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TPU, 아마존의 프레니엄,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같은 자체 AI 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AI 네트워킹 수요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GPU와 AI 칩을 빠르게 연결하는 기술이 더 중요해집니다. 브로드컴은 이 연결을 담당하는 반도체와 네트워킹 기술을 공급합니다. 투자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수요가 2027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느냐입니다. 브로드컴 주가의 다음 단계는 결국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2023년에 MV웨어를 인수했습니다. MV웨어는 기업용 인프라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서 서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로 서버 한 대를 여러 개의 가상 서버처럼 나눠 쓰게 해주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기업들은 왜 MV웨어를 사용할까요? 이유는 비용 절감입니다. MV웨어를 사용하면 기업은 서버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마다 물리 서버를 따로 운영해야 했다면 MV웨어 환경에서는 하나의 물리 서버를 여러 개의 가상 서버처럼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를 덜 사도 됩니다. 사용하는 서버 수가 줄어들면 전기료와 냉각비도 감소합니다. 관리해야 할 장비가 줄어드니 관리 비용도 줄어듭니다. 또 장애가 발생했을 때 가상 서버를 다른 서버로 옮기거나 빠르게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운영 안정성도 높아집니다. 결국 VM웨어는 데이터 센터 운영비를 절감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한번 도입하면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핵심 시스템과 데이터 센터 운영 방식에 깊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M웨어는 반복 매출과 고객 유지율이 높은 구조를 가집니다. 2026년 1분기 VM웨어가 포함된 인프라 소프트웨어 매출은 67.96억 달러였습니다. 브로드컴 전체 매출의 35%입니다. 브로드컴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집중입니다. 브로드컴의 AI 반도체 사업은 소수의 빅테크 고객의 주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요 고객의 맞춤형 AI 칩 프로젝트가 늦어지거나 주문 규모가 줄어들면 실적 추정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AI 칩 수요의 반복성입니다. 2026년과 2027년 성장 전망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27년 이후에도 이 수요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느냐입니다. 일회성 대규모 수요로 끝나면 시장의 기대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 통합 플랫폼과의 경쟁입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GPU,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번째는 마벨의 추격입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도 맞춤형 AI 칩과 광통신 기술에서 브로드컴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서 광 연결과 데이터 이동이 더 중요해질수록 마벨과의 경쟁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VM웨어의 성장 둔화입니다. VM웨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지만 폭발적 성장 사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브로드컴의 성장률은 결국 AI 반도체가
얼마나 더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진 하락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 매출이 늘어도 고객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상황이 전개되거나 제품 믹스가 바뀌면 매출 총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야후파이낸스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겠습니다. 현재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은 1.96조 달러입니다. 이미 초대형 기업입니다. 주가가 더 오르려면 단순히 좋은 회사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현재 포워드 PER은 37.7배입니다. 싼 주식은 아닙니다. 다만 2027년 EPS가 빠르게 증가한다면 이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패그 레이시오는 0.90입니다. 패그는 PER을 이익 성장률로 나눈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1보다 낮으면 성장률 대비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살만하다 1 이하라면은 패그 레이시오가 1 이하라면은 아직은 살만한 주식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반면에 프라이스 세일스는 29.51, 프라이스 북은 24.55배입니다. 매출과 장부가치 기준으로 보면 이미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또 EV 레비뉴는 29.48, EV 에비타는 53.92배입니다. 즉 시장은 브로드컴을 단순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와 네트워킹 성장주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싸서 사는 주식은 아닙니다. AI 반도체 매출과 EPS 추정치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실적이 이 높은 기대를 계속 따라잡을 수 있느냐입니다. 다음으로는 야후파이낸스의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전망입니다. 2026년 예상 매출 성장률은 61.65%, 27년은 53.82%입니다.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브로드컴이 이미 2조 달러에 가까운 초대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은 26년과 27년에 여전히 50에서 60% 수준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PS 추정치입니다. 2026년 예상 EPS는 11.36달러, 27년에는 18.26달러입니다. 2027년 EPS는 2026년 대비 60.7%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브로드컴은 단순히 좋은 회사라서 비싼 주식이 아닙니다. 시장은 브로드컴이 2026년과 27년에 매출과 EPS를 모두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CNN 비즈니스 기준으로 보면은 브로드컴에 대한 애널리스트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54명의 애널리스트 중 94%가 매수 의견을, 그리고 6%가 보유 의견을,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1년 후 예상 주가는 현재 414달러를 기준으로 중간값이 490달러, 약 18%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최고가는 630달러입니다. 현재가 대비 약 52%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애널리스트들은 브로드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브로드컴은 이미 시가총액이 큰 회사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확인된 AI 인프라의 핵심주를 찾는다면 브로드컴은 여전히 강력한 후보입니다. 브로드컴의 성장 핵심은 빅테크 맞춤형 AI 칩과 AI 네트워킹입니다. 그리고 VM웨어는 폭발적인 성장 사업은 아니지만 반복 매출에 따른 현금 흐름으로 브로드컴의 수익성을 받쳐주는 안정판 역할을 합니다. 투자 판단의 핵심은 2027년 이후에도 맞춤형 AI 칩 수요가 반복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야후파이낸스 기준으로 2027년 EPS 전망은 2026년 대비 60.7% 증가로 예상됩니다. 즉 시장은 브로드컴의 이익이
2027년에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로드컴은 싸서 사는 주식이라기보다는 AI 반도체 수요가 2027년 이후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주식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